한국인은 사회생활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대표적인 모임으로 동창회와 동호회가 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다. 송년회, 체육대회와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기도 하고 단체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그리고 등산, 악기 연주, 스포츠 등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동호회라고 한다. 이러한 동호회는 보통 학교, 지역, 직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를 실제 모임으로 연결해 직접 만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동호회에 가입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도 한다. 동창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연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동호회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제 고향에도 동창회가 있습니다. 같은 모교 출신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도모합니다. 성격과 직업. 자신의 성격을 잘 알면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된다. 워크넷에서는 다양한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실형은 분명하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솔직하지만 고집이 센 편이다. 기술자, 농부, 군인, 경찰, 운동선수 등의 직업과 어울린다. 탐구형은 관찰과 지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이 유형의 사람은 분석적이고 독립적이지만 내성적인 편이다. 학자, 분석가 등의 직업과 어울린다. 이런 방식으로 하여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도 각각의 성격 특징에 그에 맞는 직업군이 워크넷에 나와 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워크넷을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6가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현실형, 탐구형의 성격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실형은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솔직하지만 고집이 센 편입니다. 탐구형은 분석적이고 독립적이지만 내성적인 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 누구에게 어떤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제 친구는 관찰과 지적인 활동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에게 분석가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로 통합된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각 지자체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따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기관이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는 물론이고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상담, 방문교육, 통역 서비스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처음 설립 당시에는 경기, 양주,
이천, 파주, 안산, 수원, 남양주, 시흥, 인천, 중구, 충남 아산, 경남 양산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충남 천안, 전북, 익산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어떤 기관입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저는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 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우리 사회에는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이 생겨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비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비자 상담센터가 바로 그러한 신청을 대신해 준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비자의 편에서 일을 하는 여러 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해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다. 소비자가 상담을 받고 싶으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소비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72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이걸 못 썼군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고향에서도 한국처럼 직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고 네, 어떤 이런 구제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건 못 찾았어요. 네, 5번 적금 가입하기.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적금이라고 한다. 이때 은행에 맡긴 돈은 이자가 불어서 더 큰 돈이 된다. 최근 한국 내 은행의 적금 이율은 2% 정도이다. 적금 이율은 은행마다 다른데 가입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보통 가입기간이 길면 이자가 더 많아진다. 적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것이고 자유적금은 넣고 싶을 때 넣고 싶은 금액을 넣는 것이다. 월급을 모아 큰 돈을 모으고 싶다면 정기적금에, 직장에서 받는 돈이 매달 다르고 생활비로 얼마를 쓸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자유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은행의 이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을 결정한 후에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적금은 무엇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기적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것이고 자유적금은 넣고 싶을 때에 넣고 싶은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떤 적금에 가입하고 싶습니까? 저는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월급을 받은 후에 미리 적금을 넣어놓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대의 명당.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집 주변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집의 위치와 방향 등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물이 흐르면 좋은 위치, 명당이라고 했다. 그리고 남향집이라고 하여 집의 방향과 대문은 남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한국의 겨울은 길고 추운데 집의 활동 공간이 남쪽을 향해 있으면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대까지도 그대로 내려와 남향집이 인기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좋은 집, 명당의 조건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었다. 학군과 교통이다. 집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 집은 인기가 높다. 그리고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간선도로가 통과하면 인기가 높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집을 짓기 좋은 위치를 어디라고 했습니까? 집 뒤에 산이 있고 집 앞에 물이 흐르면 좋은 위치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곳에 집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까? 집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거나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간선도로가 통과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집을 지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 고향에서도 한국처럼 남향집을 선호합니다. 또 근처에 시장이 가까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연 정보를 찾는 방법.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공연 정보를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공연 정보를 한데 모아놓은 포털 사이트가 있어서 공연 정보를 얻기 쉬워졌다. 문화 포털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 포털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공연이나 전시, 콘서트가 있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이용자들이 남긴 공연 후기가 있어서 어떤 공연을 볼지 선택할 때 참고가 된다. 이 포털에서는 문화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외 문화 관련 영상, 도서 정보도 제공한다. 포털에 회원 가입을 하면 새로운 문화 정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 포털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합니까? 공연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연이나 전시, 콘서트가 있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화 포털에서 공연 후기를 보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됩니까? 어떤 공연을 볼지 선택할 때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문화 정보를 찾습니까? 저는 아직은 직접 찾지는 못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해주면 함께 가보곤 합니다. SNS를 통해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보를 얻곤 합니다. 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식품의 유통기간.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날짜를 말한다. 이 날짜가 지나면 상하지 않은 제품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유통기한은 연, 월, 일로 표시하는데 식품에 따라서는 시간까지 표시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품의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도 표시하기도 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이후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짜를 말한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따라서 18개월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을 잘 지킨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깝게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에도 식품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판매자가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식품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내에도 식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제 고향에도 식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합니다. 일, 월, 연 순으로 표시되는 게 한국과 다릅니다. 급여와 세금.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 있다. 바로 급여일이다. 한국의 직장인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는 것을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급여는 크게 기본급과 수당이 있다. 기본급은 일을 하고 받는 기본적인 급여이다. 그리고 수당은 가족수당, 초과 근무수당, 상여수당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한국의 직장인은 급여를 어떻게 받을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은행 계좌를 통해 받는다. 그런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실제 지급되는 월급과 차이가 있다. 세금, 건강보험료, 정기적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연히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된다. 단순히 세금의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급여 액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직장인이 받는 급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액수와 실제 계좌에서 입금되는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 건강보험료, 정기적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직장인이 어떻게 급여를 받습니까? 제 고향에서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월급이 아닌 1급, 주급으로 받기도 합니다.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공유주택은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최근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공유주택에서는 거실, 주방, 기타 편의 공간을 같이 사용하지만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공유주택의 월세는 주변 집세보다 싸면서도 계약 기간은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공유주택이 인기가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는 거주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공유주택에서 따로도 같이 살면서 집세, 생활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의 주거문화가 되고 있다. 공유주택은 무엇입니까? 2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공유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유주택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세, 생활비를 절약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유주택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고향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을 수 있고 집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릉 단오제. 한국의 4대 명절은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이다. 그 중에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1년 중에서 만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다. 그래서 만물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으며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탔다. 강릉 단오제는 강릉 지역에서 단오 때 행해 온 축제로 한국의 단오 축제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규모도 크고 내용도 다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민속놀이로 널리 알려져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강릉 단오제는 온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이면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신앙을 바탕으로 풍년과 지역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현재 강릉 단오제에서도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와 공연을 올리고 참가자들을 위한 여러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단오의 풍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물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됩니까? 매년 풍요를 바라는 제사와 공연을 올리고 참가자들을 위한 여러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도 한국의 강릉 단오제와 비슷한 지역 축제가 있습니까? 제 고향에는 응이농 축제가 있습니다. 바닷가 어부들의 오래된 축제입니다. 바다에서 큰 파도를 헤쳐나가게 해준 고래의 은혜에 대한 추모 축제입니다. 제사와 공연, 여러 행사가 진행됩니다. 워라벨.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야근보다는 정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정부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게 되었다. 이런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는 젊은 대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기존의 행복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큰 성공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는 뜻의 소확행이라는 말도 만들어냈다. 최근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회적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라밸과 소확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워라밸은 일과 개인의 균형을 의미하고 소확행은 큰 성공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성공과 휴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성공과 휴식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에 맞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 다 모두 잘하고 싶습니다. 휴대폰 개통 방법.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한국에서는 3곳의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SKT, KT, LG U+가 그것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이 3곳의 통신사 대리점에 가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유심 카드가 있다면 챙겨가는 것이 좋다. 단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는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금제는 데이터, 문자 메시지, 통화시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만약 데이터 사용이 많고 업무상 휴대폰을 많이 쓴다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제한 요금제는 사용한 데이터나 음성 통화의 양과 관계없이 매달 같은 요금을 내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분증, 즉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무제한 요금제란 무엇입니까?
사용한 데이터나 음성 통화의 양과 관계없이 매달 같은 요금을 내는 요금제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어떤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처음 개통할 때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분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설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민자 상담센터. 한국의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민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상담해 주는 기관도 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상담 기관은 한국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해 주거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준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는 지역별로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그들의 모국어로 상담해준다. 또한 서울에는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담도 그 중에 하나이다. 특히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주거나 취업 관련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로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무료 진료도 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절기. 한국에서는 해가 하늘에서 지나는 길을 보고 1년을 24시기로 나누어 계절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이를 절기라고 한다. 7일을 단위로 생활하는 요즘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절기를 사용하여 15일을 단위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24절기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아직도 몇몇 절기는 여전히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날로 한국인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절기 중 사람들에게 친숙한 절기는 입춘,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등이다. 입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데 예전에는 입춘의 한자로 입춘대길이라고 써서 대문에 붙이고 행복을 빌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 춘분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진다. 하지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고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추분이 지나면 다시 밤이 길어지는데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 풍습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절기를 사용했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입춘과 동지에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입춘에는 한자로 입춘대길이라고 써서 대문에 붙이고 행복을 빌었습니다. 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는 옛날에 시간이나 계절의 흐름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베트남도 한국과 일본, 중국처럼 24절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